비가 오면 대전역은 이상하게 오래된 노래처럼 젖었다. 플랫폼 바닥은 검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역 앞 포장마차 천막에는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다.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바람이 한 번씩 크게 몰아쳤고 사람들은 외투 깃을 세우며 각자의 사연을 품고 뛰었다. 1983년 겨울 29의 강태수는 낡은 색소폰 가방 하나를 들고 대전역에 내렸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이었다. 태수는 한때 명동의 작은 음악다방에서 색소폰을 불었다. 처음엔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어떤 여자는 냅킨에 립스틱으로 연주가 참 슬퍼요 라고 써서 주기도 했다. 문제는 태수의 연주가 너무 슬펐다는 것이다. 생일잔치에서도 슬펐다. 혼식에서도 슬펐다. 심지어 돌잔치에서 아기상어 같은 신나는 곡을 불어도 태수가 색소폰을 잡으면 모든 곡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됐다. 사장이 참다 못해 말했다. 태수야. 예, 사장님. 너는 재능이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가게에는 안 맞아. 왜요? 손님들이 커피 마시러 왔다가 유언장을 쓰고 가. 그렇게 태수는 잘렸다. 서울에 더 있을 돈도 없었다. 그러던 중 대전에 사는 선배가 연락했다. 야, 대전역 앞 캬바레에 색소폰 자리 하나 비었다. 내려와라.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태수는 그 말을 믿고 내려왔다. 하지만 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선배는 없었다. 대신 비가 있었고 찬바람이 있었고 역 앞에서 우산 사요 우산 하고 외치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태수는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4개, 담배 1개비, 그리고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 그는 종이를 펼쳐보았다. 대전시 중구 은행동 별밤 캬바레.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종이가 날아갔다. 오! 태수는 색소폰 가방을 들고 종이를 쫓아 뛰었다. 종이는 역광장을 가로질러 포장마차 쪽으로 날아갔다. 태수는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그대로 어떤 여자의 고무신 앞에 철퍼덕 엎어졌다. 그 여자가 말했다. 아이고 손님, 국밥 드시기도 전에 절부터 하시네. 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가 순이었다. 27의 오순이. 대전역 앞 대전옥이라는 작은 국밥집 딸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또렷했고 말투는 빠르고 손은 더 빨랐다. 국밥을 나르고 계산을 하고 취객을 내쫓고 어머니 약까지 챙기는 일을 하루에도 12번씩 해냈다. 순이는 태수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서울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전 사람은 그렇게 멋있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확 넘어지지. 태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제가 주소를 잃어버려서요. 어디 가는데요? 벌밤 캬바레요. 순이는 눈썹을 들었다. 거긴 지난달에 망했는데? 태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저앉았다. 순이는 한숨을 쉬더니 태수의 색소폰 가방을 보았다. 악기 하는 사람이에요? 색소폰 붑니다. 잘 불어요? 슬프게 붑니다. 얼마나 슬픈데요. 돌잔치에서 아기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순이는 빵 터졌다. 일단 국밥이나 먹어요. 슬픈 사람은 뜨거운 국물부터 먹어야 해. 그날 태수는 대전옥에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순이는 말했다. 외상. 제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몸으로 갚아요. 태수가 흠칫하자 순이가 국자를 들었다. 설거지하라고요. 뭘 상상해요? 그날 밤 태수는 국밥집 뒷마당에서 그릇을 닦았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순이는 문가에 기대 서서 그를 보다가 말했다. 서울에서 뭐 하다 왔어요? 꿈꾸다 왔습니다.
꿈이 뭐였는데요? 큰 무대에서 색소폰 부는 거요. 사람들이 제 연주 듣고 박수 치는 거. 좋은 꿈이네. 근데 꿈이 밥은 안 주더라고요.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도 꿈 없는 사람보다 낫죠. 난 꿈도 못 꿔요. 왜요? 엄마가 아파요. 가게도 봐야 하고. 나는 여기 붙박이에요. 대전역 간판처럼. 태수는 순이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대전역 간판처럼 떠나는 사람들을 매일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디도 가지 못하는 사람. 그날 이후 태수는 대전옥에 눌러앉았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국밥집 직원인지 객식구인지 설거지 담당인지 밤에는 여가 포장마차에서 색소폰 부는 사람인지 애매했다. 하지만 순이는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 태수는 밤마다 대전역 앞에서 색소폰을 불었다. 그의 연주는 여전히 슬펐다. 너무 슬퍼서 포장마차 주인은 처음엔 싫어했다. 아니 젊은 양반, 손님들이 술 마시다 말고 집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하지만 며칠 뒤부터 손님이 늘었다. 술 취한 사람들은 태수의 연주를 들으며 울었다. 울고 나면 국밥을 먹었다. 국밥을 먹고 나면 또 울었다.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슬픔, 돈이 되네. 그렇게 태수는 대전역의 명물이 되었다. 순이는 그를 놀렸다. 강태수 씨는 사람 울려서 먹고 사는 사람이네요. 오순희 씨는 사람 먹여서 살리는 사람이고요. 말은 잘하네. 연주는 더 잘합니다. 그럼 밝은 곡 좀 불어봐요. 태수는 신나게 불어보려고 했다. 그러자 지나가던 취객이 울면서 외쳤다. 엄마! 순이는 배를 잡고 웃었다. 됐어요. 그냥 슬프게 살아.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다. 순이는 태수에게 대전 골목을 보여주었다. 중앙시장, 목척교, 은행동 다방, 역전 이발소, 오래된 극장. 태수는 순이에게 서울 이야기를 해주었다. 영동의 불빛, 종로의 음악다방, 남산에서 내려다본 밤거리. 둘은 서로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더 끌렸다. 봄이 왔다. 대전역 앞 벚꽃이 피던 날. 태수는 순이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했다. 순이 씨. 왜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요. 국밥값부터 갚아요. 그거 말고요. 외상장부 3장 넘어갔어요. 그것도 갚고요. 말해봐요. 태수는 한참 머뭇거리다 말했다. 같이 서울 갈래요? 순이는 웃지 않았다. 엄마 두고는 못 가요. 그럼 제가 여기 있을게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은 떠나야 하는 사람이니까. 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순이는 태수의 색소폰 가방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거 들고 큰 무대 가야죠. 대전역 앞에서 취객 올리는 것도 재능이긴 한데 평생 그러긴 아깝잖아요. 순이 씨는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기다릴 거예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성공하면 국밥집 하나 차려줘요. 간판은 서울옥으로. 왜 서울옥이에요? 내가 서울 못 가니까 간판이라도 보내야지. 두 사람은 웃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이미 이별이 서 있었다. 그해 여름, 태수에게 기회가 왔다. 서울의 유명 악단에서 색소폰 연주자를 구한다는 연락이었다. 예전 음악다방 손님 중 한 명이 태수의 연주를 기억하고 추천한 것이다. 태수는 기뻤다. 그리고 두려웠다. 순이에게 말했다. 나 서울 가야 할 것 같아요. 순이는 국밥에 팔을 뿌리다 멈췄다. 잘 됐네요. 같이 못 가죠? 못 가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순이는 억지로 웃었다. 성공해서 돌아오면 생각해 볼게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럼 나도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죠. 그날 밤 비가 왔다. 태수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순이를 만나기로 했다. 대전역 0시 50분. 서울행 마지막 밤기차. 태수는 순이에게 말했다. 기차 타기 전에 플랫폼 끝에서 기다릴게요. 꼭 와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상장부 들고 갈게요. 그건 두고 와요. 안 돼요. 사랑은 사랑이고 돈은 돈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런데 이별의 밤은 꼭 사람을 우습게 만든다. 태수는 그날 저녁 대전옥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다가 국밥집 단골인 박씨 아저씨에게 붙잡혔다. 박씨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늘 인생 상담을 했다. 태수야, 서울 가면 말이다. 예, 아저씨.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뭔데요? 첫째, 공짜 술. 예. 둘째, 웃으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 예. 셋째, 서울 여자. 그때 순이가 뒤에서 말했다. 아저씨는 대전 여자한테도 3번 차였잖아요. 박씨가 울컥했다. 그건 내가 찬 거야. 아저씨가 무릎 꿇고 매달린 거 온 동네가 봤어요. 박씨는 갑자기 태수의 손을 잡았다. 너라도 성공해라. 대신 내 사연도 서울에 전해다오. 무슨 사연이요? 미자야, 돌아와라. 미자 아주머니는 지금 부산에서 식당 잘하고 계세요. 그럼 부산으로 전해다오. 이러는 사이 시간이 흘렀다. 태수는 급히 역으로 뛰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대전역 앞에서 비슷한 색소폰 가방을 든 남자와 부딪힌 것이다. 둘은 동시에 넘어졌고 가방이 바뀌었다. 태수는 그것도 모르고 플랫폼으로 달려갔다. 0시 35분. 순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 태수는 기다렸다. 0시 40분. 비가 더 세게 내렸다. 0시 45분. 순이는 오지 않았다. 태수는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순이에게 들려주려던 곡을 불려했다. 그런데 가방 안에는 색소폰이 없었다. 대신 웬 닭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꼬꼬대! 태수는 기절할 뻔했다. 알고 보니 그 가방은 역전 통닭집 배달원의 것이었다. 닭은 살아있었고 태수의 얼굴을 향해 날개를 퍼덕였다. 플랫폼 끝에서 서울행 기차가 들어왔다. 태수는 닭을 안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슬펐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웃겼다. 지나가던 영무원이 말했다. 손님, 닭은 승차권 끊으셨습니까? 태수는 거의 울면서 말했다. 제 색소폰이 아닙니다. 그럼 닭도 손님 닭이 아니에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왔다. 순이었다. 하지만 태수는 보지 못했다. 순이는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늦었다. 빗속을 미친 듯이 뛰어왔지만 플랫폼 입구에서 사람들에 막혔다. 태수씨! 순이가 외쳤다. 기차의 기적 소리가 그 목소리를 삼켰다. 태수는 순이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순이는 태수가 자신을 보지 않고 떠났다고 생각했다. 기차가 움직였다. 태수는 닭가방을 든 채 기차에 올라탔다. 순이는 플랫폼에 주저앉았다. 비가 순이의 얼굴을 적셨다. 구름인지 빗물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대전역에는 이상한 전설이 생겼다. 서울행 마지막 기차에 닭 들고 탄 색소폰 청년이 있었다더라. 그 닭이 서울 가서 성공했다더라. 아니야, 닭이 악단장이 됐다더라. 소문은 우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웃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태수는 서울에서 성공했다. 처음엔 고생했다. 바뀐 가방 때문에 색소폰도 잃었고 악단 오디션에도 닭을 들고 나타나는 바람에 쫓겨났다. 단장이 물었다. 자네 악기가 뭔가? 태수가 말했다.
원래는 색소폰입니다. 지금은 닭이 울었다. 꼬꼬대! 악단장은 문을 가리켰다. 나가게. 하지만 인생은 이상했다. 그날 태수를 본 코미디 극장 사장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자네, 음악보다 얼굴이 더 슬프고 상황이 더 웃겨. 우리 극장 와라. 태수는 코미디쇼에서 색소폰 부는 남자가 되었다. 슬픈 얼굴로 닭을 피해 도망가며 색소폰을 부는 코너가 대박이 났다. 그는 유명해졌다. 텔레비전에 나왔고 음반도 냈다. 사람들은 그를 울리는 색소폰이라 불렀다. 하지만 태수는 대전역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순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의 우승 뒤에는 늘 그날 밤에 비가 있었다. 순이는 대전에 남았다. 어머니를 모시고 국밥집을 지켰다. 태수가 떠난 뒤에도 대전옥은 계속 문을 열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왔고 박씨 아저씨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미자 이야기는 여전히 했다. 순이야, 태수 그놈 서울에서 잘 나간다며? 순이는 국밥을 놓으며 말했다. 잘 됐네요. 연락 안 왔냐? 바쁜가 보죠. 네가 먼저 해봐. 순이는 웃었다. 주소를 몰라요. 사실 순이는 편지를 썼다. 수십 통을 썼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첫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그날 늦어서 미안해요. 안 간 게 아니에요. 정말 갔어요.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당신이 나를 못 본 거겠죠? 나도 당신을 제대로 못 잡았으니까. 세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나는 아직 대전역 근처에 있어요. 당신이 돌아오면 국밥은 따뜻하게 줄게요. 그러나 그 편지들은 모두 대전옥 다락방 나무상자 안에 쌓였다. 순이는 결혼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내 팔자가 국밥 팔자인가 보죠.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알고 있었다. 순이가 밤마다 대전역 쪽을 한 번씩 바라본다는 것을. 시간은 무심했다. 대전역도 변했다. 옛 간판이 바뀌고 포장마차가 사라지고 다방이 카페가 되고 캬바레 자리에 휴대폰 가게가 들어섰다. 대전옥도 문을 닫았다. 순이는 나이가 들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손마디는 굵어졌다. 그래도 말투는 여전히 빠르고 눈빛은 또렷했다. 그리고 2023년 겨울 70에 가까운 태수가 대전에 내려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했다. 제목은 그때 그 역, 그때 그 사람. 제작진은 태수에게 물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역이 어디입니까? 태수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대전역입니다. 그렇게 태수는 40년 만에 대전역에 섰다. 역은 너무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비 냄새는 같았다. 태수는 조용히 역 광장을 걸었다. 옛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있었다. 대전옥이 있던 골목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다. 그는 분식집 주인에게 물었다. 예전에 여기 국밥집 있지 않았습니까? 대전옥이라고. 주인이 말했다. 아, 오순이 할머니 가게요? 태수의 심장이 멈칫했다. 아세요? 알죠. 이 동네 사람인데. 지금은 역 뒤쪽 작은 집에 사세요. 가끔 시장 나오시고.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살아있었다. 순이가 태수는 주소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제작진이 물었다. 찾아가실 겁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그는 겁이 났다. 40년 동안 품은 오해가 한순간에 깨질까봐 혹은 깨지지 않을까봐. 그날 밤 태수는 대전역 근처 오래된 여관에 묵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색소폰 가방을 열었다. 이제는 오래된 악기였다. 손때가 묻고 은빛도 조금 바랬다. 그때 여관 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강태수 선생님 맞으시죠? 예. 낮에 국밥집 물어보셨다면서요? 예. 혹시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여관 주인은 낡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대전옥 헐때 나온 겁니다. 오순희 씨가 맡겨두셨는데 누가 찾아오면 주라고 했어요. 이름이 강태수면 꼭 주라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누렇게 변한 봉투, 보내지 못한 마음들. 태수는 첫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었다. 한 장, 또 한 장. 4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글자마다 살아났다. 순이는 오지 않은 게 아니었다. 늦었지만 왔다. 자신을 불렀다. 자신은 듣지 못했다. 태수는 편지를 쥔 채 울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연주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다음날 아침 대전역 광장에는 작은 무대가 세워졌다. 방송 촬영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가 온다며 모여들었다. 태수는 무대 위에 섰다. 제작진은 밝게 말했다. 선생님, 대표곡 한 곡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은 곡보다 먼저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졌다. 오순희 씨. 멀리서 한 노인이 걸음을 멈췄다. 장바구니를 든 순이었다. 태수는 계속 말했다. 40년 전에 대전역에서 제가 잘못 떠났습니다. 당신이 안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알았습니다. 당신은 왔고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수는 색소폰을 들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여전히 슬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과 달랐다. 그 슬픔 안에는 웃음도 있었다. 밥가방을 들고 기차에 탔던 어리석은 청년. 국밥값도 못 갚고 사랑부터 말했던 가난한 남자. 한평생 오해를 품고 산 바보. 그 모든 시간이 하나하나에 담겼다. 순이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왔다. 연주가 끝났다. 태수는 내려와 순이 앞에 섰다. 늦었습니다. 순이가 말했다. 많이 늦었죠? 미안합니다. 국밥값도 아직 안 갚았고요. 태수는 울다가 웃었다. 이자까지 갚겠습니다. 순이는 가만히 태수를 보았다. 그날 왜 닭을 들고 갔어요? 태수는 당황했다. 그걸 어떻게? 대전역 소문이 얼마나 빨랐는데요. 서울행 기차에 닭 들고 탄 미친 색소폰 청년.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가방이 바뀌었습니다. 순이는 참다 못해 웃었다. 나는 40년 동안 대단한 비극인 줄 알았는데 닭 때문이었다니. 태수도 웃었다. 둘은 한참 웃었다. 사람들도 웃었다. 그 웃음 끝에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미안했어요. 잡지 못해서.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순이는 장바구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국밥은 아니고 따뜻한 차예요. 마셔요. 태수는 두 손으로 받았다. 40년이 지나도 순이는 여전히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었다. 그날 촬영은 엉망이 되었다. 제작진은 원래 감동 다큐를 찍으려 했지만 중간에 닭 이야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박씨 아저씨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우리 삼촌이 생전에 미자 찾다가 결국 치매 와서 미자를 3명이나 만들었어요. 순이가 말했다. 그 집안은 아직도 시끄럽네요. 태수가 물었다. 미자 씨는 결국 돌아왔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아니요. 삼촌이 부산 가서 미자 아주머니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눌러앉았습니다. 순이가 웃었다. 대전 남자들은 왜 다 설거지로 사랑을 시작해요? 태수가 말했다. 전토인가 봅니다. 그날 저녁
태수와 순이는 대전역 근처 식당에 앉았다. 솥밥 2그릇이 나왔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고 말했다. 이 맛은 예전 대전옥만 못하네요. 순이가 말했다. 당연하죠. 내 손맛이 빠졌으니까. 다시 가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나이 들어서 무슨 가게예요? 제가 차려드리겠습니다. 서울옥. 순이는 숟가락을 멈췄다. 오래전 농담이 다시 돌아왔다. 순이는 창밖에 대전역을 바라보았다. 이제 서울옥 말고 대전옥이면 좋겠어요. 왜요? 이제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대전에 있겠습니다. 순이는 그를 보았다. 또 꿈 포기하려고요? 아니요. 이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뭔데요? 태수가 말했다. 당신이 끓인 국밥 먹으면서 가끔 색소폰 부는 것. 순이는 피식 웃었다. 그 꿈은 돈 안 돼요. 압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꿈이 밥은 안 줘도 밥 먹을 사람은 남겨주더라고요. 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그럼 외상장부 다시 써야겠네. 며칠 뒤 대전역 뒷골목에 작은 가게가 생겼다. 간판은 단순했다. 대전옥.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붙었다. 국밥과 색소폰. 손님들은 처음엔 이상해했다. 국밥 먹는데 색소폰을 불어준다고요? 순이가 말했다. 싫으면 그냥 국밥만 먹어요. 태수는 저녁마다 가게 한쪽에서 색소폰을 불었다. 여전히 조금 슬펐다. 하지만 손님들은 울다가 웃었다. 어떤 손님은 말했다. 이 집 국밥은 왜 눈물 맛이 나요? 순이가 대답했다. 양파를 많이 넣어서 그래요.